네, 송영주 위원과 함께하는 풋볼 주크박스 두 번째 시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제를 좀 빨리 들어가 볼게요. 네. 왜냐면 듣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 본 새로운 시즌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C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프리시즌 경기를 봤을 때 사실 선수들 조금 뭐 이슈도 있었고 많은 팬들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더라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라리가 투어, 미국에서 투어를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동한 다음에 선수들이 바이러스성 위장염에 걸렸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벤투스하고 친선 경기는 취소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펼친 친선 경기가 3경기예요. 아스날, 레알, 밀란을 상대했습니다. 근데 아스날전에서 5골이나 허용하면서 패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수비 쪽의 문제를 크게 드러냈고요. 엘 클라시코에서 경기 내용과 별개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밀란을 상대로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 클라시코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게 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올라오고 있다, 뭔가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에서는 확실하게 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러니까 프리시즌 경기니까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도 문제가 있고 네. 전체적인 조직력에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너무 크게 둘 필요성은 없는데 다만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기분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스날을 상대로 5골이나 내주면서 졌잖아요. 그 얘기는 수비 쪽에서 문제가 심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인정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조직력이 좀 안 좋은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뭐 텐센의 패스미스에 의한 실점이라든가 네. 아라우가 핸드볼 반칙하면서 PK를 계속 내준 점 그리고 측면 수비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데와 아라우가 좌우 측면에서 뛸 때는 모르겠지만 마르콘스 알론소라든가 데스트라든가 세르지 로베르토가 측면에서 뛸 때에는 계속해서 수비의 문제를 노출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남은 기간 동안 측면 수비수를 영입해야 됩니다. 이적 시장에 영입할 곳이 남아있다. 네, 지금 칸셀루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칸셀루 영입하는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덴벨레가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이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덴벨레가 파리로 떠나가게 된다면 결국 바르셀로나는 측면 공격수로 하피냐를 기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하피냐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움직임보다는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 오른쪽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오른쪽의 측면이 좀 직선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문 라이트백이 아니라 센터백을 주로 보던 줄큰데가 오른쪽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오버래핑이 많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피냐가 지난 시즌에 100% 만족하지 못한 활약을 펼친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칸셀로 같은 유형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측면 수비도 보강을 하고 공격 루트도 하나 더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측면 수비 보강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인아웃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직도 공백이 좀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측면 수비만 보강하면 네.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나름대로 성적을 거두길 원해요. 지난 2시즌 동안 유로파 리그에서 헐떡거렸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한 전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언가 만들기 위해서는 차비 감독이 전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와 다른 공격수들의 호흡, 뭐 안수파티의 부활 이런 부분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네. 귄도아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미드필드 라인을 봤을 때에는 저는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다만 긴도아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없겠구나. 이번 시즌? 네. 왜냐하면 긴도안이 수비 가담이라든가 전체적인 기동력에서 약간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호흡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긴도안 영입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긴도안 선수가 박투박처럼 직선적으로 움직여서 제2의 득점원, 제3의 득점원 역할을 해줘야 된다. 박스 안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김도환 선수가 프리시즌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네. 그냥 쏘쏘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기대를 너무 크게 했나? 근데 이런 그래도,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를 너무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김도환은 김도환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 맨시티가 트래블 할 때 김도환 선수의 활약이 너무 눈부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기대는 하고 있는데 프리시즌 경기니까 좀 아쉬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로메오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엘 클라시코에서 로메오와 도용이 미드필더에 같이 기용이 됐거든요. 근데 둘이 너무 호흡이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도용이 1차 빌드업을 상당히 잘해주고 로메오가 순간적으로 도용이 압박당했을 때는 내려와서 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의 분담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강팀을 상대로는 이 두 선수를 동시에 기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팀을 상대로는 좀 압박에서 문제가 있는 팀을 상대로는 로메오 혼자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부스케츠의 공백은 어느 정도 메워졌다? 네, 메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측면을 좀 보강을 하고 공격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만족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격력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프리시즌에는 만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공격수들이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네. 레반도프스키 골 넣었죠. 그리고 페란 토레스 2골 넣었어요. 안수파티 골 넣었죠. 하피냐 골 넣었죠. 그리고 페르민 로페스가 물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메짤라 역할을 하겠지만 엘 클라시코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도 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공격 쪽에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건 좋은데 다만 우스망 덴벨레가 떠나갔을 때 측면 쪽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그러면 안수파티가 조금 더 부활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제정신 차려야 되고 그 가운데 하피냐도 조금 더 잘해야 되고 뭐 압데라든가 라민 야말도 잘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과연 측면 쪽에 덴벨레가 떠나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것이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바르셀로나를 프리시즌만 보고 점수를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몇 점 보시겠어요? 저는 10점 만점에 한 6점? 6점? 네.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좀 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많이 줬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아스날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거는 차비 감독이 지난 시즌 리그에서의 전술과 별 차이가 없어요.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으면 네. 뭔가 그 선수를 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전술이 첨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보여서 그 가운데 이제 5골이나 실점을 했으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4-3-1-2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엘 클라시코는. 왜냐면은 페드리 선수가 가짜 윙어 역할을 했지만은 네.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에서 최전방으로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서 왼쪽 빠졌다가 중앙 내려왔다가 폭넓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두 명 밑에서 페드리가 움직이고 그 밑에 김도환, 더용, 로메오였는데 로메오와 더용이 빌드업을 너무나 잘해줘서 요 전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만족을 했거든요. 긍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이 좀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강팀을 상대로는 이런 식으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좀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나름대로 점수를 좀 후하게 줬어요. 근데 6점이라고요? 네, 6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항상 보면은 첼지아님도 그러시고 자기 팀은 좀 더 후하지 못하게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바르셀로나 비판을 좀 강하게 하긴 하지만 사실 객관적이다? 레알 마드리드하고 엘 클라시코 경기도 레알이 골대 그렇게 수두룩하게 맞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네, 밀란과의 경기 안수파티가 환상적인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답답함을 좀 느꼈고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죠. 꿀의 입장에서 좀 더 잘하란 말이야.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꿀의 어느 정도 입장에서 정상 참작을 하고 들어야 돼요. 바르셀로나 잘해야 된다. 마르코스 알론소는 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알 마드리드 상대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팀이라 말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지켜보는 팀이란 말이에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의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점이 눈에 그냥 띄더라고요. 여전히. 네. 그러니까 벤제마가 이적한 다음에 벤제마의 빈자리는 어떡할 것이냐 얘기했죠. 지난 시즌 측면 수비가 안 좋았는데 측면 수비 보강을 제대로 했느냐 이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냥 보여요.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네. 않았다. 그 문제 빼면은 전체적인 경기력은 레알이 바르셀로나보다 더 좋았습니다.
아, 왜 비교를 하세요, 이렇게? 꼭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고. 아, 그런가요? 근데 객관적으로 형태를 판단해야지 항상 이렇게 바르셀로나 비교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레알이 객관적인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놀려보려고 했는데 안 넘어오시네. 네. 어쨌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르셀로나는 수비력이 별로였다고 하지만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력은 좀 좋다고 평가받지 않고 있습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수비 라인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측면 쪽의 불안감은 존재를 한다. 안첼로티 감독이 페르랑 맨디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맨디는 분리수거를 하자. 또는 맨디는 빨리 이적을 시키자.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프란 가르시아가 왼쪽에서 더 잘합니다. 그 속고 또 속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의아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루카스 바스케스, 카르바알이 나오는데 아마 이 두 선수를 올 시즌 오른쪽 측면에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측면 수비가 무너지지 않으면 중앙은 워낙에 단단한 팀이에요. 쿠르투아 골키퍼도 그렇고 밀리탕도 그렇고 리디거도 나초도 알라바도 상당히 잘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중앙은 단단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 얘기할 때 측면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미드필더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4-3-3 포메이션에서 4-3-1-2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꾀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1의 위치에 주드 벨링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을 영입하면서 주드 벨링엄을 공격 쪽에서 자유롭게 풀어도 돼. 비니시우스라든가 호드리고라든가 호살로라든가 이런 선수하고 연동해서 들어가게끔 만드는 장면이 많거든요. 특히 비니시우스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서 수비를 끌고 나오면 안쪽으로 벨링엄이 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플랜 A였거든요. 프리시즌에는. 아마 다가오는 라리가도 이것을 플랜 A로 할 가능성이 큰데 플랜 B도 나왔습니다. 왜냐면 호살로를 최전방에 뒀을 때는 원래 4-3-3으로 돌아가서 측면에서 올리고 호셀루가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드필더는 너무나 좋아요. 카마빈가, 추아메니, 발베르데, 주드 벨링엄 너무나 에너지 넘치는 라인을 구성했고 여기다가 위기 순간마다 경험과 노련함 이걸 갖고 있는 모드리치, 크로스를 투입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미드필더는 너무 좋은데 경기력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골이 안 터질 수 있다는 게 다시 나왔어요. 제가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경기를 이끌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골을 못 넣는 경기가 생긴다. 네. 그러면 장기 레이스에서는 우승하기 그럼요. 어렵다. 단기 레이스야 뭐 승부차기로 가든 뭐 하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 레이스는 말 그대로 승점 1점이 여러 개 쌓이는 것보다 승점 3점을 확실하게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잡을 놈은 잡아라. 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강팀엔 강했는데 약팀에게 무승부를 당하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벤제마가 없으면 이게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프리시즌에 벤제마의 공백이 확실하게 조금 채워지는 게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물론 득점력이 엄청나게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결정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밀란전에서 발베르데 골, 비니시우스 골 넣었죠. 메뉴전에서도 경기력도 좋았고 벨링엄 골, 호셀루 선수가 엄청난 바이시클 킥을 통해서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도 제 역할을 하고 있고 호셀루도 나름대로 골을 넣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 클라시코 이 경기에서 골대를 미친 듯이 맞췄어요. 물론 운이 안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골대도 운이기도 하지만 실력이기도 해요. 네, 거기다 비니시우스가 PK를 놓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럼 결정력이 필요한 순간 결정력을 못 보여주면 결국 위기를 넘기기는 어렵고 우승을 달성하기엔 또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전 컨텐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음바페를 이번 여름에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음바페를 이번 여름에 영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네. 우리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꿀의 입장에서는 음바페 안 오길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맞는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라리가가 지금 스타를 잃고 있는 리그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스타를 모으고 있는
이슈가 되는 리그거든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나타나더니만 돈으로 막 마구잡이로 영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는 스타를 계속 잃고 있는 리그인데 여기에 스타가 필요하다. 아, 대의를 위해서. 네. 우리 지금 바르샤뿐만이 아니라 라리가를 위해서 음바페는 와야 된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바르셀로나가 음바페가 있는 레알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와우. 네. 와우. 승리하는 패거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들어와. 오, 알겠어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샤가 10점 만점에 6점이라고 하셨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몇 점? 전 7점 주겠습니다. 7점, 네. 1점 앞섰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력에서 저는 레알이 조금 더 앞선다고 봐요. 근데 레알이 눈에 띄는 그 문제점들, 그거 페레스 회장이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뭐 물질 만능주의처럼 느끼겠지만, 그거 돈으로 해야 됩니다. 네. 돈 질러서 최전방 보강해야 되고, 측면 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맨디 정신 차리겠지? 아니에요. 버립시다. 맨디는 가라. 네, 맨디는 가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바르셀로나의 마르코스 알론소와 에릭이라든가 몇몇 선수와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의 몇몇 선수들 페르랑 맨디를 비롯해서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순위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 다만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바르셀로나는 우스망 덴벨레가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뭔가 확실한 공격 루트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차비 감독이 공격 루트, 공격 패턴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결국 결승전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벤제마가 침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건 벤제마가 멱살잡고 끌고 갔거든요. 네. 지금 벤제마 없잖아요. 그럼 누가 공격 쪽에서 그 역할을 할 것이냐? 비니시우스요? 비니시우스 에이스 인정. 월클 인정. 난 되게 잘한다고 봐. 근데 비니시우스에게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도 풀어줘야 되고 상대 수비도 혼란을 줘야 되고 패스를 통해서 플레이메이킹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 30골 넣어. 안 되죠.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고 누군가가 해결사 역할하면서 득점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완벽한 골잡이가 있어야 네. 된다. 근데 호셀루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15골 내지 18골까지도 넣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페레스 회장이 주판을 튕겨야 됩니다. 아이씨, 내년에 공짜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돈을 줘? 원투펀치 봤더니 8천에서 1억 2천이면 된다더라. 지금 영입해 음바페를 그럼 1억 2천까지 이렇게 생각할 쓸 수 수도 있는 있다? 거죠. 네. 네,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적 시장은 계속되기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음바페의 소식과 함께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은 닫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는 닫혔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빠르게 이제 마무리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서 돈을 더 쓸 수 있겠다. 페레스 회장이 더 보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바르셀로나는 지금 보강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네. 돈이 보강은 없네. 해야 되는 돈이 없네. 선수 등록해야 되는데 아이고 답답하네. 아직 뭐 한 달이 남았으니까 네. 그 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저희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EBS냐고 말하는 댓글이 진짜? 있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